한 커플이 단잠에 빠져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문을 열어보니 위층 여자가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성의 방문이 계속되는데요. 조용하던 커플의 일상을 뒤흔든 불청객. 과연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여성의 정체는 잠시 후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양 변호사님, 이 제보자 30대 여성, 그 진짜 인연을 만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보자분 30대 여성이고 카페를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치킨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그 치킨집 사장님이 또래 남성이었다라고 해요. 옆집이니까 뭐 커피 한 잔 나눠 마시고 치킨 한 조각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된 사람이 얘기하기를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5년 전이었는데 그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헤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제보 사연자분이 이제 내가 믿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혼 전제로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친구 전셋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남자친구의 전셋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앞서 그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랑 단잠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쾅쾅 이렇게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문 밖에서 한 여성이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나가볼게. 너는 안에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렸다고 해요. 그러고는 밖에서 좀 누군가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남자친구가 다시 집으로 와서는 위층 여자인데 술 마시고 자기 집인 줄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바깥을 봤더니 문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제보자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냥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좀 찜찜합니다. 자, 뭐 처음에는 제보자도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다가 생기죠. 이 남자친구가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한 번씩 아버지 건강 관리 때문에 돌보러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고향으로 아버지를 보러 갔던 그날 밤 일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일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술에 취한 채 쿵쿵쿵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불렀다고 벌써 해요. 두 번째니까. 그렇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있는 데서도 이 여성이 욕설 같은 걸 해요. 특히 제보자랑에서 왜 그런 XX를 만나고 있느냐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 저번에는 그 뭐 잘못 찾아와서 그랬다면서요? 그 위층에 사는 아니면 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왜 자꾸 이 집에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 여성이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하게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거 뭐 횡설수설에 계속 싸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남자친구가 우리 당장 이사 가자, 전셋집 빼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전셋집을 빼기로 했어요. 근데 주말에 이 여성이 혼자서 집을 지키면서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그 여성이 또 온 거예요. 아이고야. 또 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술을 안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 남자친구 전 여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아까는 여친이 그 5년 동안 있었대요. 연애 안 했다 그랬는데? 네, 거짓말인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실 당신을 만나면서 나를 버리고 이렇게 갈아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여자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가 아니다. 당신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려주겠다. 네. 이건 진짜 비밀인데 당신 남자친구 유부남이다. 그런데다가 자식도 셋이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청객의 정체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고 그 양반 야 네가 만난 그 남자 아내랑 새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실제 제보자 이 사연자분의 얘기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혹시 이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냐고 여지껏 부인도 있고 결혼은 유부남이라고 그거 알고 있냐고. 근데 그때 제 기분은 뭐랄까
진짜 뭐 사랑과 전쟁 그런 데서만 보고 아 참 저런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직접 겪으니까 참 5년간 연애도 못했다더니 그걸 한참 넘어서 유부남이었어요. 애가 셋. 네, 근데 제보자가 꿈에도 몰랐던 게 가게 영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5년 전 여자친구가 마지막이다 이 말을 정말 믿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보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이 결혼식 사진과 이 자녀들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보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걸어야죠.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냐, 어. 당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남자친구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여자랑은 애 때문에 살았던 거고 지금은 별거 중이다. 그 여자가 좋으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준비했겠냐 이렇게 좀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단칼에 거절을 했고 동거하던 집을 바로 떠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안 주셨겠죠. 그렇습니다. 저 남자친구라는 자 이 연락처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을 했고 어떻게 하는지 이 제보자분의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물론 이 사건이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도 아 스토킹이 아니라 사랑한 거다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이 제보자한테 그 자기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자가 꽃뱀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제보자한테는 내가 그동안 사준 거 선물 생활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저는 이 전 남자친구라는 자와 또 아내의 관계도 좀 도대체 뭘까 믿을 수가 없긴 한데 지금 아내 시켜서 너 나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으니까 아내를 시켜서 네가 상간녀라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제보자분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왜 이런지 알고 싶어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이 남자친구란 자가 걸리니까 이 제보자에 대해서 꽃뱀이다, 사기꾼이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너를 상간녀로 걸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막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이고야, 유부남 발각되자 꽃뱀 운운하는 이 전 남친, 내가 어떻게 억울함을 증명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네. 지금 이제 상간자 소송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부남이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그것 했을 때 성립합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입증을 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있던 그 전 여자친구 네네. 그 사람이 큰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여자친구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중간에서 다 알려줬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알았지만 그 전에는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본인한테 지금 꽃뱀이다, 이렇게 사기꾼이다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남성이 명예훼손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 또 좀 전문가 상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도움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보면 양 변호사님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전 남친이라는 자가 거짓말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 근거도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되시면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전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연락처라든가 진술 같은 거 좀 확보를 해놓으시고 또 이미 이 제보자분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수사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이 제보자분의 집에 왔다라면 혹시라도 알면서 유부남인 걸 알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남자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증거만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놓으십시오. 자, 교수님이 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또. 네, 뭐 사실은 이런 경우 왕왕 전해 듣죠. 남자친구인 줄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더라. 이런 경우는 사실 주변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그다음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그냥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일종의 뭐 로맨스로 인한 뭐 일탈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번 경우는 비단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게 패턴화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궁금한 거는 도대체 아내의 입은 어떻게 막고
막고 있고 이 여자친구의 입도 어떻게 막고 있는 건지 혹시 비슷한 협박 같은 걸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남성은 굉장히 뭐 달콤한 얘기를 해서 같이 결혼을 하자, 동거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여성들을 어떤 본인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이런 케이스는 정말 근절이 안 되네요, 진짜. 응?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카고님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라고 하셨고요. 러브러브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숙님도 제보자님 남자친구 말 믿지 마시고 헤어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